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차에 이야기할 거는 트윈모션을 이용한 BIM 융합 기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윈모션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트윈모션을 전부 다 처음부터 가르쳐 주고, 그 다음 이걸 여러분들이 2시간 정도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수행해서 프레젠테이션 동영상을 찍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트윈모션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2학년에서 지금 트윈모션을 배우고 있다고 해서 지금 중복이 돼요. 3학년 수업하고. 그래서 우리 시간에 트윈모션에 관련된 부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줄여가지고 올해는 좀 줄이고 내년에는 뭐 빼던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줄일 건데, 그래서 트윈모션에 대한 내용은 좀 짧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한 가지 좋은 점은 트윈모션이 예전에는 지금 트윈모션 홈페이지에요. 여기 언리얼 엔진에서 트윈모션을 만드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되는데,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학생용 버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30일 버전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가르쳐 주려고 보다 보니까 여기 시작하기 눌러봤더니 학생용 버전, 그러니까 교육용 버전이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정품이니까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사용하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선생님도 다운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니까 시간이 한 20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려면 이거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전산실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컴퓨터 사양이 좋지가 않아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수업 시간에는 레빗에서 할 수 있는 렌더링과 그 다음에 카메라 세팅법 정도만 수업을 하고요. 트윈모션은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에서 설명해 주는 것과, 그리고 추가로 선생님이 또 작년에 했던 사용 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둘 다 올려줄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과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제 하는데 필요한 동영상을 이제 찍기 위한 세팅 방법이 녹화되어 있는 걸 올려주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문제점은 그 세팅돼 있는 거에 소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화면을 녹화만 한 거거든. 이렇게 하는 방법 마우스 클릭하는 것만 녹화한 거라서 소리가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서 들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을 학생용으로 받으세요.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설치를 하면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뜰 거고,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마우스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잘못 눌렀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우스 이용해 가지고 쓰는 방법이나 뭐 휠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인데, 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천천히 움직인다. 그죠? 여기 보면 뭐 세팅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좀 직관적이라서 이해하기도 쉽고 금방 여러분들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올려준 걸 참고해서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는, 첫 번째는 작년에 선생님이 과제로 제출했던 거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볼게요. 그러면 이게 사례입니다. 분량은 1분 30초입니다. 1분 30초 가량의 모델링을 동영상을 촬영을 하시면 돼요. 1분 30초고요. 그 안에 지금 보면 몇 가지 효과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효과들은 선생님이 따로 올려주는 동영상에 들어 있어요. 어떻게 세팅하는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움직이게끔 해서 세팅하는 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사람 배치하는 방법 이런 거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건물은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난 학기가 아니라 작년이죠. 작년 여러분 선배들이 모델링 할 때 썼던 모형, 그러니까 모델이죠. 그 모델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할 때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저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파일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있는 프로젝트 있죠? 그거를 이용해도 됩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이용하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의 파일을 이용해서 설계 시간에 쓰는 파일을 가지고 동영상을 찍고 싶으면 그렇게 찍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그걸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걸로 하겠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했던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를 또 보면 이 친구 거 볼까요? 이 친구 거 보면은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건물 모델링이 좀 다르고 이렇습니다. 지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똑같이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내도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이 친구는 실내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자기 거를 한 친구도 있어요.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동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한 시간은 1분 30초에서 2분 사이입니다. 1분 30초에서 2분 사이고요. 1분 30초보다 짧게 만든 친구는 감점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고요. 동영상에 대한 평가는 뭐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동영상에 보면 뭐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매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나 가구나 또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모델링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차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트윈모션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니까 뭐 건물 모델링이 굉장히 잘 돼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걸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트윈모션을 잘 쓰고 이런 거는 오류입니다. 이런 감점 대상이에요. 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니까 그렇게 평가를 할 거라는 걸 알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영상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동영상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레빗에서 파일을 이제 트윈모션으로 넘기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윈모션에서 파일을 불러왔을 때 세팅하는 방법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나무라던가 주차장 뭐 이런 것들 만드는 방법이 들어있고 건물의 벽체나 창호의 재질을 세팅하는 방법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변경하는 방법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를 배치하거나 이렇게 돌을 배치하거나 이렇게 주변 환경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 또 넘겨보면 뭐 기타 부수적인 거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입력해서 나중에 여기 동선을 넣어가지고 자동차 이렇게 아까 움직였죠. 움직이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렇게 배치한 주차장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하는 동영상 하나랑 두 번째 동영상,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거냐면 스크린샷 기능이죠. 그러니까 렌더를 거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렌더 기능이 특별히 없어요. 스크린샷이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되는데 그래서 이미지화 시키는 방법을 설명해 줬다면 두 번째 거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동영상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빛이나 라이트를 어떻게 설치했는지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자동차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카메라 세팅하는 방법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추가 해가지고 내가 카메라 찍을 때 이렇게 움직이죠. 그 움직이는 것들을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 만들면 동영상을 내보내게 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소리가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동영상이 아까 보여준 것처럼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팅하면 똑같이 나와요. 이거는 루미온으로 만든 건데 선생님이 만든 건데 그거나 트윈모션이나 똑같아요. 동영상 만들어지는 방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넘겨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카메라 뷰를 이제 움직이는 거랑 뷰를 동시에 조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움직였으면 이번엔 휙 하고 날아가는 거 나오고 카메라 돌리는 거 나오고 뭐 제절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게끔 이렇게 나오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미지를 찍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실내, 실외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도 똑같아요. 보면은 이거는 선생님이 연구원일 때 대학원에 다닐 때 했던 겁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있고 이게 프로그램이 뭐였지? 도서관이었나? 네. 이건 레빗에서 찍은 거예요. 레빗에서 찍은 거고 이거 다 가르쳤잖아. 단면도 만드는 방법 가르쳐줬죠.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루미온, 이것도 루미온으로 했어요. 그때는 루미온에서 만드는 거. 그래서 재질 표현하는 거라든지 실내 찍는 거, 이 조명 설치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시간대를 뭐 밤으로 할 건지 좀 해가 질 무렵으로 할지 아니면 낮으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이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그 다음 또 뭐 다른 게 있는데, 이거는 주택 했던 거예요. 이것도 학생 때 했던 겁니다. 주택 만들었던 거예요. 루미온으로. 그래서 건물 외부를 이렇게 휙 돌아가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실내로 들어온 거고요. 뭐 2층 올라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쭉 둘러보는 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짧게, 이거는 좀 3분 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들 거는 1분 30초에서 2분 내외. 그죠? 좀 짧은 겁니다. 용량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나중에 이런 걸로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이에요. 음영 분석하는 건데 별거 없죠? 이렇게. 그죠? 지금 보이는 거는 루미온에서 한 게 아니라 레빗에서 렌더링 한 거예요. 레빗에서 한 렌더링을 가지고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는 이것도 렌더링 레빗에서 한 거네. 또 레빗에서 한 거예요. 레빗에서. 루미온에서 하는 게 더 예쁘게 나와요. 레빗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다른 것도 하나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수업 시간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레빗에서 하는 방법만 설명할게요. 우리가 트윈모션을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레빗에서 하는 것만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빗에서 렌더링하는 방법, 레빗에서 뭘 해야 되죠? 그 카메라 뷰 잡는 방법은 이미 가르쳐 줬지만, 뭐 몇 가지 시트에 파일을 입력하거나 뭐 이럴 때 필요한 기능들 몇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미리 이거 카메라 뷰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어지럽다. 지금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 가구나 뭐 액자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 다 트윈모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소스들이에요. 이거 다 잘 갖다다 쓰면 예쁘게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조금 잘못됐지. 사람이 땅에 박혀 있잖아. 그죠? 갖다다가 쓰면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다르게 구조 파일이랑 건축 파일을 하나의 링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링크로 쪼개지 않고 파일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건축도면, 구조도면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설비랑 이런 거 그때는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한 번에 모델링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할 때는 링크 방식으로 써야 되니까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원래 우리가 모델링한 파일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파일을 이용하면 아마 더 쉬울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뭐 스케치업이나 라이노나 이런 거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에서 만든 모델링 파일 이용해서도 트윈모션에서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사용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모델이랑 건축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과제에 대한 설명과 내용은 설명을 했고, 그러면 레빗을 잠깐 열어서 미리 맛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는 여러분들 일단 배웠으니까 한 번 더 보여주면 뷰에서 3D 뷰에 여기 카메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 뷰는 이렇게 조절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왜곡이 생기니까 추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방법은 별로 이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Shift 눌러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각도를 바꿀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왜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타일 뷰 기능을 이용해서 카메라 자체를 움직이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카메라 자체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이 방법을 쓰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볼게요. 얘네는 일단 끌게요.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이거 나중에 이름 바꿔놔야 안 헷갈려요. 이름 바꾸세요. 자, 렌더를 해볼게요. 자, 여기 렌더가 있는데, 클라우드에서 렌더라는 기능은 뭐냐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로그인이 돼 있으면 이걸 이용하면 이제 오토데스크로 내가 렌더링 하고 싶은 정보를 보내면 렌더링을 오토데스크 서버에서 해주는 거예요. 서버에서 렌더링한 파일을 다시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내 컴퓨터 사양이 높지 않으면 유용하기는 한데 사실 별로 추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렌더 기능 쓰는 거를 추천을 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렌더링을 한다면. 그 대신에 고화질의 렌더링 하지 마. 고화질로 하면 시간이 진짜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추천은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러프한 형태의 렌더를 거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사이즈가 나오죠. 이 사이즈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나중에 변경해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태양만 되는데 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렌더를 걸어볼까요? 렌더를 걸면 아까 카메라가 보이는 뷰 영역이 있었죠? 그 영역에 맞게 렌더링이 됩니다. 지금 렌더링이 고화질로 안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되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내보내기 할 수 있어요. 여기 내보내기 기능 있죠? 내보내기 하면 지금 JPG 파일, 비트맵 파일, 그 다음에 PNG 파일, TIF 파일 이렇게 종류별로 내보내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보내서 저장을 따로 해도 되고요. 또는 내보내기 하지 말고 프로젝트에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프로젝트의 용량이 커지겠죠. 그죠? 프로젝트에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 뷰 이름 있죠. 요 카메라 뷰 이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밑에 내려보면 생겼죠. 여기 렌더링이 생겼습니다. 방금 내가 렌더링한 이미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시트 만들었었죠. 그럼 시트 있으면 이 시트에다가 얘를 이렇게 옮겨오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렌더링 이미지랑 도면이랑 또는 3D랑 같이 보여줄 때 써먹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이미지를 여기다 저장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렌더링을 한 거고, 렌더링 말고 뭐 노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뭐 모델 표시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 자, 요거 말고 이제 보이는 거를 바꾸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면 돼요. 여기 그래픽 옵션 있죠? 그래픽 옵션에 보면 뭐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거를 바꾸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림자는 지금 꺼져 있네.
지금 혹시 설정이 돼 있나?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뷰 템플릿이 없으니까 지금 바꾼 대로 바로 나오는데, 만약에 템플릿을 이걸 만들어 버리면 내가 보이는 이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세팅한 걸 또 템플릿으로 하나 저장할 수도 있고. 자, 조명 바꿔볼까요? 1일 기준 하지. 됐죠? 배경이 없는데 뭐 하늘로 할까? 됐고, 이렇게 하면 뒤에 배경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기까지 가 있어가지고 지금 하늘이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위로 올려다보면은, 이렇게 올려다보면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 아까 뭐뭐 건드렸었죠? 보자. 아까 내가 투명도 건드리지 않았나? 투명도가 아까 어디 있었지? 투명도 끄고 싶은데 어디서 건드렸는지가 안 보이네. 갑자기 못 찾겠네 또. 내가 뭘 건드렸지? 자꾸 이것저것 건드렸더니 뭘 건드렸는지 모르겠네. 아까 분명히 투명도를 건드렸는데 투명도 어디 있지? 아, 이거 건드렸다. 이거 빼고. 그죠? 됐죠?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아까 얘를 필요하면 뷰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3D 다시 A 저장이 되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다가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바뀌어요. 해볼까요? 얘를 뷰 템플릿을 이걸로 바꾸면 바뀌죠. 그죠? 스케치한 것처럼 바뀌었지.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저분하다. 그죠? 뷰 템플릿 없음은 눌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없음 누르면 그대로지. 없어지기만 했지 세팅이 바뀐 게 아니라서 그래.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줘야 다시 바뀌어요. 이렇게 했다가 없음으로 하면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요거 나중에 바꿨는데 안 바뀐다고 막 당황하지 말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거 세팅하는 거는 간단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거라서 뭐 내가 설명 안 해줘도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요거 쓰시고요. 그 다음 뭐 몇 가지 카메라 여기 설정에 들어가면, 그죠? 몇 가지 있습니다. 렌더링 설정하는 거 있고요. 아까 여기 했던 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 건드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차라리 나중에 포토샵에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건드리는 게 좀 좋고, 그 다음 여기 보면 투영 모드, 그 다음에 눈높이. 이건 뭐냐면 카메라가 있는 높이에요. 자, 이렇게 돌려보면, 자, 이건데 이거 끌까? 뷰에서 타입. 네. 이렇게 보면 요 카메라가 지금 인면도, 여기서 보면 지금 요 위치에 있죠. 요 높이가 보면 요 높이
여기가 요거예요. 카메라 높이. 요 카메라 높이를 뭐 사람 키로 만들고 싶다 그럼 뭐 170 바꾸면 약간 올라갔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아, 170이 아니라 1700이지.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 눈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사람 눈높이에서 본 그게 되겠죠. 올려다보는 게 되겠지. 그죠? 검을 올려다보는 모습. 그 다음에 대상 높이라고 하는 건 얘예요. 얘. 요 빨간 점. 그죠? 이 빨간 점이 지금 요겁니다. 요건데 여기 보면 빨간 점에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죠. 요 대상이 여기인데 여기서 아래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올리면 내가 쳐다보는 높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는 겁니다. 보면 대상 높이가 지금 8000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8435까지 올라갔죠. 그럼 사람 눈높이에서 한 8000이니까 한 2층에서 3층 사이쯤 되겠죠. 그죠? 거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카메라가 보이는 건 왜곡돼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제대로 보일 거예요. 옆으로 넘어갔다. 그죠? 똑바로 맞춰볼게요. 똑바로 좀. 이게 원래는 가운데 가야 되는 건데. 그죠? 이것도 원래 여기 가운데 가야 되는 건데. 좀 더 아래로 내리면. 그죠? 대충 뭐 이 정도 됩니다. 카메라가 얘를 이렇게 당기면 너무 많이 당겨갔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작업할 때 그게 좋으니까. 아니면 얘를 0으로 맞출 수도 있어. 0으로 하면 됐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 나중에 요 기능이랑 똑같은 게 비슷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행 시선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걸어가는 눈높이에서 보이는 거를 찍는 건데, 이걸 이용해서 여기서도 동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보행 시선을 여기다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화살표 보이는 거 있죠? 화살표. 이게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데요. 지금 건물을 안 쳐다보고 있지. 지금 보면. 그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죠? 네, 사라졌다. 그죠? 지금 방금 만든 게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갔어요. 카메라가 지금 여기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행 시선에 맞춰가지고 봅니다. 이 시선 편집 눌러서 바꿀 수도 있고. 지금 점찍 켜져 있죠? 지금 편집을 카메라를 재설정 누르면, 자, 요거를 카메라도 왜곡 시켜야 되네. 자, 지금 프레임이 짧아가지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찍어서 이걸로 나중에 동영상을 만들면 되거든. 근데 사실 별로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별로 이렇게 써보니까 이렇게 유용하지도 않고 작업하는 것만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별로 추천은 안 하고, 동영상은 랩빗 안에서 만드는 것보다
아까 보여준 그걸로 만드는 게 훨씬 좀 효과적이에요. 쉽고 더 잘 나옵니다. 될 수 있으면 트윈모션이나 여러분들이 뭐 루미온을 혹시 쓰고 있다 그러면 루미온이나 둘 중에 하나를 쓰기를 권장하는데, 일단은 뭐 제일 쓰기 좋은 거는 트윈모션이에요. 왜냐면 앞으로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트윈모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제일 나중에 효율적인 거는 트윈모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루미온을 쓰고 있어도 트윈모션을 배우고 트윈모션으로 넘어가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정품을 쓰기를 권장하는데, 루미온도 무료 버전이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루미온에서 그 무료 버전을 안 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고 그러면 트윈모션에서 학생용 라이센스를 주고 있으니까 교육용으로 쓰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품을 쓰는 버릇을 해야 돼요. 정품을 사용을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요거를 파일을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를 넘겨 가지고 지금 레빗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매핑은 이제 무시가 될 거예요. 넘어가면 무시가 되고 하나하나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다 매핑을 새로 해야 돼요. 그죠? 새로 할 때는 여기 이것들이 이제 레이어별로 묶이게 되는데, 그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우리가 일람표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여기 벽 일람표를 눌러보면 기본 벽, 여기는 기본 벽밖에 안 나오네. 여기 유형하고 그 다음에 패밀리라고 나오는데 패밀리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묶이는 그 레이어가 따로 있어요. 벽체별로 묶이고 그 다음에 유리별로 묶이고 커튼홀별로 묶이고 이렇게 묶여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편집을 사실 해야 돼. 그래서 해보니까 뭐 이거는 루미온을 쓰든 트윈모션을 쓰든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할 때 제일 그래도 좀 괜찮다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이거를 어차피 DXF 파일로 넘겨야 되거든. 여기 얘를 넘길 때, 내보내기 할 때 DXF 파일로 넘기는데, 이걸 넘기면 이게 CAD 파일에서 열려요. 아니면 여기 FBX 파일로 넘기거나 둘 중 하나로 넘기는데, FBX 파일도 많이 쓰긴 하는데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뭘로 넘기든 넘긴 다음에 레이어를 정리할 때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 CAD 잘하잖아. 그죠? CAD에서 정리를 하세요. 선생님이 작업할 때는 어떻게 작업을 주로 많이 했냐면, 그냥 DXF 파일로 넘긴 다음에 그거를 CAD에서 열어서 CAD의 레이어를 재료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 뭐 벽돌, 그 다음에 목재 1번, 목재 2번, 바닥 재료, 뭐 지붕 재료,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어를 내가 매핑할 재료별로 레이어를 묶어버렸어. 그러면 이걸 트윈모션에서 불러왔을 때 내가 원하는 재료만 그 레이어에 맞춰가지고 그냥 입력만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선생님은 했는데, 이것도 뭐 시간이 짧은 건 아니에요. 좀 귀찮은 작업이긴 한데 나중을 생각하면 이게 훨씬 빠른 작업이 되더라고. 특히 객체가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그 방식이 훨씬 더 정확하고 실수할 확률이 적어. 그래서 처음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선생님은 그런 방식을 하는 걸 굉장히 선호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하다 보면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나중에 실수할 확률을 적고 줄이는 방식이 될 거니까 아마 더 좋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기를 바래요. 한번 넘겨볼까? FBX 파일로 만들어서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저장을 했습니다. 3D 형태를 FBX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트윈모션에서 불러오면 돼요. 바탕화면에 있죠? 열면 됩니다. 옵션에 뭐가 있죠? 뭐 딱히 건드릴 거 없죠? 오케이.
자, 보이시죠?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이렇게 불러와서 이제 여기다 매핑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하려면 레이어별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재료, 그죠? 가구, 뭐 이런 것들, 나무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 입력하는 방식은 따로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